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세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유흥업소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1분기 아파트 거래량과 토지 거래량이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속초와 양양 등의 부동산 거래도 활발합니다. 강릉 단오제 주신을 모셔오는 대관령 산신제와 국가성황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됩니다. 강릉시와 강원 양돈농협이 하나로마트 주차장 부지에 300명 규모 주차타워를 조성하기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 1분기 강릉의 아파트와 토지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속초시나 양양군 등 동해안 상황도 비슷한데 잇따른 교통망 확충과 개발 호재, 저금리 속 투자 열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분기인 1월에서 3월 강릉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63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를 톡톡히 누린 2018년 1분기 1,867건보다 41%나 늘었고 지난해 1,500여 건보다 74%나 급증했습니다. 지역의 신규 아파트 수요와 철도 인프라 구축 등 교통망 확충이 거래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지난해 아파트 거래 약 5,500건 가운데 외지인의 거래 비율은 30%에 육박할 정도로 시세 차익을 노린 수익형 투기 활동도 거래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신규 아파트 청약 거주 기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혜택이 더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초 지역의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1,381건을 기록해 지난해 745건보다 85%나 더 늘어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1분기 토지 거래량 역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분기 거래량은 6,163필지로 역시 개발 호재가 가득했던 2018년보다 33%가량 올랐고 지난해 3,443필지에 비해서는 80%가량이나 급증했습니다. 속초시의 1분기 토지 거래량은 2,788필지로 지난해보다 56%, 양양군도 1,237필지가 거래돼 28%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2023년 말 부산에서 올라오는 동해선 철도가 시작되면서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요. 기왕이면 뷰가 좋은 바닷가에 토지 매입을 원해서 거래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땅값이 계속 오르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부쩍 오른 아파트 값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춘천에서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N차 감염도 계속돼 유흥업소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잇따라 확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감염의 고리를 끊으려면 선제적 검사와 함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유흥업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째 이어졌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와 손님 등 유흥업소와 직접 관련된 확진자가 지금까지 춘천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역 사회로 번져 이미 4차 감염까지 나타났습니다. 한 확진자가 같은 유흥업소에 있던 사람을 감염시켰고 이 사람의 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유흥업소를 찾지 않았는데도 유흥업소발 감염 고리에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지인의 가족까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흥업소발 감염 고리가 4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일주일 사이 유흥업소를 찾았던 사람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 등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큽니다. 31일까지 춘천시 보건소에 핸드폰 번호만 남기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나는 분들은 검사를 와서 받아주시고 모든 일체의 검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밀이 유지되니까 안심하시고 와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내에서
유흥업소와 같은 집단 감염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23개 집단에서 690여 명이 감염돼 4차 대유행 기간 전체 확진자의 53%를 차지했습니다. 행정병원에서 PCR 검사 받고 그다음에 3일 간격으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3일 간격으로 PCR 검사 계속 받았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주 간격이라도 이제 계속 또. 강원도는 또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버스를 운행해 진단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시에서 발생한 시멘트 공장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 관련 확진자는 지난 24일 8명으로 급증한 이후 어제는 1명, 오늘은 관련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에서는 220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또 동해시는 최근 도내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추적검사 주기를 사흘에서 2주 간격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어 오는 31일 9차 추적검사를 실시한 뒤 2주 간격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강릉에 거주하는 외국인 7,500여 명이 임시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와중에 골프를 즐기다 진단검사까지 늦게 받은 평창군청 공무원들의 일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는 조형물 관련 일감 몰아주기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들여다보면서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확진을 시작으로 마을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진 그날, 이지영 면장과 평창군 간부 공무원은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면직원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면사무소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복귀는커녕 진단검사도 제때 받지 않아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면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며칠 뒤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감사가 시작되면서 당장 명퇴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 이번 감사에선 공무원의 복무규칙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강원도, 경찰서, 감사부서 등 우리가 6군데의 신원조에 의뢰를 해서 그 해신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 감찰팀은 일주일 동안 평창에 머물면서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을 두루 점검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농지를 매입해 흙을 쌓아 집터를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내 임기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MBC가 보도한 조형물 난립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급 기간 감사에서는 군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향후 행안부에서 감사 처분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 군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감사는 오는 7월 말까지 전국을 돌며 진행되기 때문에 8월쯤에나 감사 결과가 각 지자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일탈과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지역 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번 감사가 그동안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음력 4월 보름을 맞아 강릉 단오제 주신을 강릉에 모셔오는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2년 연속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지만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단오의 정신은 더욱 강화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음력 4월 보름, 대관령 산신인 김유신 장군께 제단을 마련해 국사성황신을 강릉으로 모셔간다고 알리는 제를 올립니다.
국사성황당에서는 강릉 단오제 주신인 국사성황신을 인간 세계에 맞이함으로써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위기를 극복하고 치유해 강릉과 나라 전체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무섭고 두려우구나. 코로나 전염병 물러가서. 코로나19로 제례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예년 같은 떠들썩함은 없지만 신의 기운을 담은 단풍나무 신목을 찾아 오방색 예단을 장식하면서 신을 맞이하는 정성과 간절함은 절정에 이릅니다. 국사성황신은 대관령 옛길 행차 없이 단오 유적을 돌아 여성왕사에 봉안됐습니다. 단오 행사장에서 대규모 행사는 펼쳐지지 못하지만은 강릉 단오제 갖고 있는 기복사상이라든가 또는 지역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러한 행사들의 의미를 담아내는 데 올해 주력을 하기로 하고요. 지난해 처음 온라인 축제로 진행된 강릉 단오제는 올해도 온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단오장이 아예 개설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소원등 터널과 전시, 명주예술마당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단오 공간과 의미를 살리고 신주미 온오프라인 봉정, 영산홍 챌린지 등 온라인 참여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들로 저희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신주미라던가 또 영산홍이라던가 또 소망이라던가 또 이거는 또 시민 참여라던가. 올해 강릉 단오제 본행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축제는 천년을 이어온 단오 정신 그 자체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내 최고의 종합예술축제인 춘천 마임축제가 지난 23일 개막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취소했던 아쉬움을 딛고 올해는 일상 공간에서 축제를 여는 분산 형식에 맞춰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생명의 물길을 따라 배우가 움직입니다. 10여 명의 관객들은 물길 건너에서 배우의 몸짓을 쫓아갑니다. 3명의 배우들은 자신이 마주했던 죽음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죽음을 즐겁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변주하고 죽은 이와 관계를 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관객들도 어쩌면 그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겪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죽었던 춘천 마임축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전한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에 맞춰 축제의 근본 틀부터 바꾸었습니다. 아수라장과 미친 금요일, 도깨비 난장 등 사람을 최대한 끌어모으던 기존 축제 대신 분산을 택했습니다. 일상적인 환경이 축제의 무대가 되고 축제가 일상이 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열려 있었고 약간 관객이랑 소통하는 느낌이 더 강해서 좋았습니다. 감염병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 육아나 학업에 지친 이들을 위해 공연과 아카데미, 휴식을 한 번에 제공하는 브런치 톡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모양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아 진짜 연습을 많이 하신 거구나 공연하실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민들의 산책로에서 저글링과 댄스, 코믹마임, 버블쇼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칩니다. 소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집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좀 작게 분산해서 뽀개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가하신 시민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기존 틀을 깨고 새롭게 시작한 33년차 춘천 마임축제를 연 봄축제는 오는 29일 막을 내리지만 7월과 10월에 여름과 가을 축제로 다시 찾아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내년 대권 도전에 나섭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최 지사는 다음 주 중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 인사들을 주축으로 최근 서울 여의도에 대선 캠프도 마련해 대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광재 국회의원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강원도 출신 여권 인사 2명이 대권 주자로 나설 전망입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강릉 유천지구에 공영 주차타워가 조성됩니다. 강릉시와 강원 양돈농협은 한화로마트 주차장 부지에 지상 6층 300명 규모 주차타워를 조성하기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릉시는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유천지구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상생현안위원회가 수년 동안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는 국도 38호선 도계 미로 구간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계 현안위는 성명서에서 2018년 준공 예정이었던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가 해당 구역 내 사찰과의 보상 협의 문제로 개통되지 않는 것은 도로당국과 사찰 양측 모두의 문제라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불과 0.8km 구간을 공사하지 못해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지 말 것과 상황이 이어진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 활동에 돌입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선군이 농촌 생활권별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합니다. 정선군은 9개 읍면을 북부와 중부, 남부 권역으로 나눠 농촌경제 중심지구와 다원적 농촌지구, 농촌 특화지구로 각각 설정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생활권에 맞는 특화 사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선군은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3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양양군 현남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개설됩니다. 양양군은 올해 국도비 6억여 원과 하나금융 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 7억 8천여만 원, 군비 3억 6천여만 원 등 모두 17억 6,500만 원을 들여 내년부터 본공사에 착수해 2023년 3월 현남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합니다. 현남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남면 인구리 1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돌봄센터가 들어섭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현남면, 현북면 지역에선 강릉으로 32명, 양양읍으로 18명이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천만 원을 들여 지역에서 수산물이나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하는 나라까지 소요되는 유류비 등의 물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받으며 선정업체는 수출 물류 비용 실적 70% 내에서 업체당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